오늘은 2039년 전 세계 국가별 경제 규모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제 비즈니스 연구센터 CEBR은 세계 189개국을 분석해 월드 이코노믹 리그 테이블 2025 보고서를 통해 2039년 국가별 경제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2024년까지 각 국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 정책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각국이 서로 다른 속도로 통화 정책을 완화하며 세계 경제는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였죠. 또한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성장 기대감이 커졌지만 중국은 구조적 성장 둔화로 미국 추월 시점이 2050년대 이후로 늦춰졌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재정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도 글로벌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CEBR은 2039년에 어떤 나라들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을까요? 지금부터 2039년 세계 경제 규모 상위 15개 국가를 함께 살펴보시죠. 2039년 세계 경제 순위 15위는 멕시코입니다. 1인당 GDP는 2024년 14,146달러에서 2039년에는 약 21,986달러까지 오르며 생활 수준은 꾸준히 향상될 전망이지만 1인당 GDP 순위는 오히려 69위에서 81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구 증가와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높은 구조 때문이죠. 멕시코는 최근 몇 년간 고물가와 긴축 정책 속에서도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며 탄탄한 노동시장을 보여줬는데요. 2030년대 들어 멕시코의 경제는 연평균 약 1.9% 성장이 기대되지만 글로벌 경쟁 속에서 순위를 유지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제도적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24년 기준 멕시코의 명목 GDP는 약 1조 8,710억 달러로 세계 12위였지만 향후 성장 속도 둔화로 인해 2039년에는 15위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위는 호주입니다. 2024년 기준 호주의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 약 6만 9천 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에서 2024년 1.1%로 둔화했는데 이는 중국 경기 둔화와 수출 시장 위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는 여전히 높은 4.3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회복이 기대됩니다. 또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에너지의 85%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친환경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태양에너지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CEBR은 향후 호주의 연평균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며 세계 경제 순위는 2039년에도 2024년과 마찬가지로 14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3위는 러시아입니다. 2024년 러시아의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 약 4만 7천 달러로 고소득 국가에 해당합니다. 전쟁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성장률은 3.3%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보다 경제 규모는 약 9% 이상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회복일 뿐 인적 자본 손실과 국제 제재의 장기 영향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전쟁 특수로 인해 군인 급여는 평균의 5배 이상에 달하는데 이는 노동력 부족과 2024년 2.6%의 낮은 실업률로 이어졌죠. 한편 물가 상승률은 7.9%, 기준금리는 한때 21%까지 급등하며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EBR은 러시아의 향후 성장률이 점차 둔화돼 2039년에는 세계 경제 순위가 2024년 11위에서 13위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위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 6만 2,960달러로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며 경제 성장률은 1.4%에서 2.5%로 반등해 팬데믹 이전보다 약 11% 이상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가 상승률 역시 2.5%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실업률도 2.9% 수준을 유지하며 탄탄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죠.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2.9%로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거기에 더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도 법적으로 설정돼 있죠. 하지만 CEBR은 한국 경제 역시 다른 선진국들처럼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처럼 눈에 띄는 고성장 시대는 지나갔으며 앞으로는 연평균 1에서 2%대의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죠. 그런데도 세계 경제 순위는 2024년 13위에서 2039년에는 12위로 한 계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위는 이탈리아입니다. 2024년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0.8%로 소폭 회복됐지만 전체 생산량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5.4% 높아진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1.3%로 안정적인데 이는 유로존 평균보다 양호한 성장과 물가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정부의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 정책으로 2024년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36.9%, 재정 적자도 4%에 달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죠. 앞으로 이탈리아 경제는 연평균 0.7에서 0.8% 수준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순위는 2024년 8위에서 2039년엔 11위로 세 계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위는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입니다. CEBR은 가장 드라마틱한 경제 성장을 이뤄낼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했습니다.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약 16,500달러, 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5%를 기록하며 2019년 대비 GDP가 무려 17.9%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2.5%로 안정적인데 이는 효과적인 통화, 재정 정책 덕분이죠. 2024년 새 정부는 복지 확대와 투자 유치, 재생에너지 전환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며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5.2%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IMD 세계 경쟁력 순위는 2년 만에 44위에서 27위로 급상승했죠. 물론 향후 성장률은 점차 4%대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인구와 인프라 투자, 그리고 경제 다변화 등의 노력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2024년 18위에서 2039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위는 캐나다입니다. 석유와 가스, 목재, 광물 등 풍부한 자원과 미국과의 견고한 경제 관계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4년 GDP 성장률은 1.1%로 소폭 둔화했지만 에너지 수출 호조가 완만한 경기 흐름을 지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4% 수준으로 안정적이나 높은 주거 비용은 여전히 소비와 경제 안정의 부담 요인이죠. 실업률은 6.2%로 상승했는데 특히 청년층과 신규 인력에게 타격이 컸습니다.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6% 수준으로 높지만 재정 건전성과 사회 복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캐나다는 친환경 전환과 저탄소 기술 혁신에 집중하며 연평균 1.6에서 1.8%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경제 순위는 2024년의 9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위는 브라질입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22,000달러, 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2.9%를 기록하며 2019년 대비 경제 규모가 10.5%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4.3%로 안정적인 편이며 이는 글로벌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문제는 공공재정인데요. 2024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87.6%로 재정적자는 6.9%에 달하며 연금과 공공급여 지출이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브라질은 풍부한 자원과 저탄소 전환 노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 중이며 2039년에는 세계 경제 순위가 2024년 10위에서 8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위는 프랑스입니다. 2024년 프랑스의 1인당 GDP는 약 6만 5천 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은 0.9%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유럽 주요국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12.3%에 재정 적자도 6%에 달하여 중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2024년 파리올림픽은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갑작스러운 총선과 정치적 교착 상태로 한 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총리 교체 사태까지 이어지며 전국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죠. 민간 부문은 여전히 경직된 규제와 제도의 발목이 잡혀 있어 IMD 세계 경쟁력 순위도 31위로 하락했습니다. 프랑스는 향후 연평균 1.2%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 속도면 2039년에도 세계 경제 7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경제 구조는 금융과 보험, 전문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최근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은 0.3%, 2024년에도 0.9%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죠. 다만 인플레이션은 7.3%에서 2.5%로 안정되었고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5.25%에서 4.75%로 인하하며 조심스러운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공공재정 안정화와 투자 확대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지만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여파로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1.8%까지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한 자본이득세와 고용주 국민보험 인상 같은 새로운 세금 정책은 민간 부문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그런데도 영국 경제는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9년에도 세계 경제 6위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5위는 일본입니다. 과거 2위에서 3위를 계속 유지하던 일본은 저조한 경제 성장과 소비 둔화로 5위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는 지금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엔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이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며 내수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전의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엔화가 점차 강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회복과 맞물려 수출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251%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정부 지출의 4분의 1이 이자 지급에 쓰일 정도로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죠. 이에 따라 CBR은 일본의 향후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아야 연평균 0.6% 수준으로 예상하며 일본이 과거와 같은 역동적인 성장은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4위는 독일입니다. 2024년 기준 독일의 1인당 GDP는 약 7만 달러로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자 제조업 중심의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독일 경제는 쉽지 않은데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수입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생산 비용 증가로 큰 타격을 받았죠. 노동시장은 비교적 튼실해 실업률은 3.4%로 낮지만 공공부채는 GDP 대비 약 62.7%로 유럽 내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BR은 독일 경제가 2025년부터 서서히 회복돼 2039년까지 연평균 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렇게 둔화한 성장세로 인해 2024년 3위에서 2039년에는 4위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위는 인도입니다. 2024년 인도의 1인당 GDP는 약 1만 1천 달러로 아직 중산층 수준이지만 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8%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27% 이상 확대된 경제 규모를 의미하죠.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재정 적자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으며 식량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4.4% 수준의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부채 비율과 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 그리고 선진국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불안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는 젊고 방대한 인구와 구조 개혁, 그리고 2036년 10조 달러 경제국 진입이라는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2024년 5위에서 2039년에는 3위로 2계단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2024년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2만 6천 달러, 경제 성장률은 5%로 추정되며 팬데믹 이전보다 26% 이상 경제 규모가 커졌죠. 하지만 성장의 그림자는 분명한데요. 낮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증가, 그리고 국내 소비 부진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죠. 정부는 금리 인하와 재정 자극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2024년 중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7.4%, 공공부채도 90%를 돌파했죠. 여기에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민간 부문 규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장기 성장 전망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CBR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연 3에서 4%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세계 1위 경제국 도약은 2050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위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2024년 미국의 1인당 GDP는 약 8만 6천 달러, 성장률은 2.7%로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중에서 가장 튼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에 나섰고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관세 강화나 이민 규제는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한편 2024년 미국의 정부 부채는 GDP의 121%, 재정 적자는 7.6%에 달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한 소비 기반과 자본 매력도 덕분에 미국은 향후 수년간 세계 경제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39년 세계 경제 규모 상위 15개 국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경제 순위가 아닌 각국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2위로 기대 이상 또는 기대 이하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립니다.